안녕하세요. 소확행 박남기입니다. 여기는 나주산림자원연구소입니다. 중간에 메타세커이어 길이 일직선으로 아주 몇백 미터 아주 멋지게 이어진 곳이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공원이 굉장히 큽니다. 저쪽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나 가족 단위로 체험하러 약간 일상 속에 지친 스트레스 풀러 이렇게 망중한 즐기러 오시기 참 좋은 공간입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흙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접지를 하고 있습니다. 왼발 걷기를 하다 보면 얼만큼 걸어야 돼요? 또 언제 좋아져요? 뭐 몇 시간 해야 돼요? 이런저런 참 질문들이 많으시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몇십 년 쥐내리던 게 첫날 바로 한두 시간 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효과 보신 분들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정말 정신분열증 수준으로 심했던 강박증 이런 것도 첫날부터 효과를 많이 봤었고, 어떤 분들은 몇 달 걸어서 포기하신 분도 많고, 뭐 6개월, 1년 걸어서 효과 없어서 안 하신 분들도 계셔요. 다른 뭐 잠을 잘 주무시고 어떤 입맛 좋아지고 어떤 효과를 봤는데도 본인이 원하는 질환이 당장 효과를 못 보고 한 반년 1년 걸어서 효과를 못 봤다 해서 포기하신 분들도 저는 봤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아쉬운 부분이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에서 효과를 봤다면 충분히 투자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심지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맨발 걷기를 했는데 효과가 없는데 3년을 참고 걸으셔서 효과 보신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중국에 어떤 대나무 종류가 있나 봐요. 대나무 종류 한 종류가 있는데 5년인가 6년을 땅 속에서 있대요. 땅 속에 있었는데 물론 사람이 매일 물도 주고 막 걸음이나 이런 것도 주고 해야 되나 봐요. 근데 그 5년이나 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결국은 인내하고 버티고 땅에 싹이 트기 시작하면 얼마 안 되는 2주? 얼마 안 되는 시간 속에 27m까지 대나무가 자라버린답니다. 27m 대나무가. 그러면 그게 그 2, 3주 만에 대나무가 자란 걸까요? 아니면 5년, 6년간 땅 속에 있어서 그 6년이라는 시간을 포함해서 대나무가 자란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6년, 5년, 6년 하고도 그 2, 3주 동안의 시간이 걸린 만큼 그게 27m가 자란 거잖아요. 싹이 이렇게 움터서 죽순이 올라왔겠죠, 쉽게 말하면.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수적천석이라고. 물방울 한 방울에 한 방울이 계속 이렇게 수직 낙하해서 동굴이든 아니면 어디 절벽이든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 작은 물이 몇 년, 몇십 년 떨어지면 바위 재질이나 돌 재질에 따라서 결국엔 나중에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구멍이 떨어지잖아요. 구멍이 뚫어져요. 맨발 걷기도 마찬가지,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 운동을 하는 운동도 스테로이드 같은 불법 약물이나 이뇨제 여러가지 약을 쓰지 않는 이상 일반인은 근육을 단기간에 만드는 게 유전적으로나 그런 요인도 있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근육 생기는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처음에 몇 개월에서 반년 정도는 원래 근육 운동을 안 하던 사람들 반년 정도는 근육이 잘 생겨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근육이 참 더디게 만들어집니다. 영양적인 부분, 섭취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5년,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근질도 성숙이 되고 숙성된 포도주처럼요, 몸이 점점 미세하게 발전을 하는 거죠. 맨발 걷기 효과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복의 그릇이랄까요? 그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첫날부터 효과 보신 분이 있고 나중에 효과 보신 분도 있다시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그런 질환 효과가 없다 그래도 다른 부수적으로 훨씬 더 숙면을 취하고 입맛이 좋아지고 자세가 교정이 되고 혈액순환, 나이 먹어갈수록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치매, 심혈관 질환 그런 무섭잖아요. 심혈관 질환에서 보다 더 안전하고 자유로워지고 인지 능력이 유지가 되고 좋아진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계속 해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바위가 물을 뚫듯이 대나무가 그 몇 년 동안 땅속에서 오랜 시간 버텨서 결국은 27m 자라듯이 우리 나이 들어갈수록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인지 능력 저하와 심혈관 질환, 혈관도 좁아지고 끈끈해지잖아요. 가족도 모르게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거나 혼자 조용해서 운동하다가 심혈관 질환 이런 걸 쓰러지시거나 119 오기 전에 돌아가신다거나 본인만 행복한 옆에 지인이나 가족들은 점점 불행의 구렁텅으로 고통 속에 살게 만드는 그런 치매나 파킨슨병 이런 거 걸리시면 안 되시겠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예방 차원에서라도 절대 포기치 말고 맨발 걷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접지도 마찬가지고 바닷가에서 걷고 숲에서도 걷고 가급적이면 인위적으로 만든 뭐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도 좋지만 인위적으로 만들더라도 이렇게 어떤 숲, 어떤 대자연의 버금가는 이런 나무가 많은 숲 같은 이런 공원이나 바닷가 이런 데도 걸으시면 행복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도 훨씬 많이 분비가 되고 맨발 걷기 효과도 더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희 광주 지구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같은 길이면 이런 대자연이 있는 자연적인 이런 공간이 더 효과가 뛰어났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신경정신질환 관련해서 힘드신 분들은 대자연이 있는 곳에서 걸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항상 이 멘탈이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멘탈적인 부분 말씀드리지만 맨발 걷기는 어떤 특정한 물론 걸음걸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기교나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이죠. 맨발 걷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 밥 먹는 듯이 그렇게 하시고 뭐 이빨도 여러 번 닦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에도 시간 나시는 대로 틈틈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해지면 남 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행복하고 내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럼으로써 또 지인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사랑의 크기가 파이가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댓글 주시고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소확행 방랑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